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어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를 꼬시기 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술 마실 때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996년) 가을, 나는 장취에 들어가 2달 동안 술만 마시며 씻지도 갈아입지도 않고 사람 구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선망증세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버지에게 칼부림을 했고 베란다의 유리창과 물건들을 소주병으로 때려 부쉈다. 그리고 119 구급대에 꽁꽁 묶여 일산의 자그마한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후 2달 동안은 아직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여기가 어딘지 당최 구분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담배가 부족해서 주변 사람에게 빌리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떤 환우에게 AA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AA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가면 솔담배 반갑을 준다고 했다. 마침 그날이 딱 메시지 하는 날이었다. 나도 들어가서 앉았다.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 사지가 뒤틀리고 잠이 왔지만 꾹 참고 앉아있었다.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어 집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부모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를 꼬시기 위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술 마실 때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후 담배도 탈 겸 무슨 얘기를 하나 메시지를 들으러 갔다. 어느덧 입원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아직도 나를 퇴원시켜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며 휴게실에 앉아있는데 바닥에 시퍼런 커버에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직전에 더럽혀진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 책이 바로 AA의 빅북이었다. 할 일도 없고 해서 읽어보았다. 앞의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뒤에 실린 알코올 중독자들의 실제 경험담 부분을 읽어보니 그 책에도 술 마실 때의 내 생활과 흡사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그제서야 병원에 온 AA 멤버들이 내 부모님의 사주를 받고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행태가 50보 100보인 것과 같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AA 멤버들과 빅북에 의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퇴원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첫 잔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알코올 중독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2-3개월 후 나도 모르게 첫 잔을 잡았다. 이후에는 전에 마시지 않고 있던 것까지 몰아서 마셨고 그렇게 무너진 나는 대여섯 차례 강제 입원 및 자의 입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더 이상 부모님은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집 근처의 암자에 나를 맡겨놓고 이사를 가버리셨다. 그 후 암자 스님의 권유에 따라 머리를 깎고 계를 받은 후 승려가 되었다. 그때 막연하지만 그래도 절에서 술을 끊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했다. 6년의 승려 생활 기간에 첫 해는 어찌어찌해서 자제하였지만 그 후 한 잔, 2잔 몰래 먹기 시작한 술이 예전보다 심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출가시켜 주신 스님들에 의해 절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었다. 2003년 산에서 내려온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8년 전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AA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모임에 참석한 첫날 멤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고 손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 불안했던 기억이 선하게 난다. AA 모임을 나가면서 후원자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 성문제가 일반적인 성격적 결점으로 다루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욕정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술도 재발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올드 멤버의 소개로 한남동에서 하던 영어 에세이 모임을 소개받아 나가게 되었고 2005년부터 한국 에세이 모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 모임을 다니면서 단주가 10년이 넘었고 성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그러자 내 문제의 심각성을 잊기 시작했고 직장과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임을 조금씩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도에 성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분에 차서 첫 잔을 다시 들었다. 결국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똑같은 성문제가 일어났고 나는 구속되어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201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낙심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모임을 드문드문 나갔지만 경험담도 책의 구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멍을 때리며 넋을 잃고 몸만 모임에 갖다 놓았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스쳐가는 빅북의 구절이 기적처럼 귀에 들려갔다. 해결책은 있다.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는 일, 자존심을 누르는 일,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일들은 성공적으로 술을 끊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들이지만 듣자마자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데 예전의 단주 기간을 갖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대접을 받으려 했는가 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다. 그때부터 예전 단주할 때보다 더욱 발심하여 AA와 SA 모임을 다니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였다. 다시 4, 5단계를 한 후 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빅북의 겨우 찾은 무한의 광맥은 남은 인생을 걸고서 채광하고 그것을 나눠줄 경우에만 자기 몫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대로 오늘 하루 AA의 제안을 단순하게 따르며 살고자 한다.